오늘 첫 번째 상담으로는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한미반도체 주셨고요. 매수가는 10만 9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시네요.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왔던 문자를 오늘 저희가 봐드리게 됐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밀려났습니다. 오늘은 4.72% 꽤나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 10만 900원짜리까지 왔는데요. 혹시나 더 밀리게 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 가지고 저희에게 문자 주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혹시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한미반도체도 뭐 지난주 혹은 뭐 지지난주에 여러 번 좀 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뭐 그 당시에도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반등 시에 분위기가 좀 올라왔을 때 욕심내지 말고 좀 매도하시고 뭐 차라리 반도체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 쪽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비슷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최근 들어서 좀 하락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안에서도 잘 나갔었던 기술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 뭐 엔비디아도 한 4% 빠지는 흐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우리 증시에서도 좀 작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AI 반도체 종목들이 요즘에 좀 살아나다가 이제 주춤하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들이 뭐 여기서 끝이 나고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뭐 몰락이야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뭐 한 달 넘게 뭐 이제 흥행을 하고 이제 뭐 랠리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쉬어가고 눌러주고 그다음에 항상 좀 많이 올랐었던 섹터, 많이 관심을 받았었던 테마 뭐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이제 기술들 여기 안에서는 그만큼 관심을 받았던 만큼 그리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뭐 거품에 대한 얘기들도 뭐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많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 그다음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시기를 좀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 뭐 이제 실적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터닝 포인트를 잡아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저는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들은 다시 좀 전반적으로 힘을 더 써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는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과거부터 너무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다 하는데 한미 반도체가 혼자서 이제 차익 매도가 떨어져서 추세가 깨지고 뒤바뀌고 그래도 아무런 재료가 노출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차트 화면을 볼게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HBM, SK 하이닉스 HBM이 성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엄청난 뭐 상승률이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물론 그 당시에 보여줬었던 뭐 실적 캐파라던가 그다음에 뭐 대단한 뭐 이제 미래 성장 그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이상의 주가 상승률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넘어서는 약간 심리적인 매수 유입들이 충분히 좀 많이 지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 꼭대기보다는 좀 낮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2023년도 1월 달에 주가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10,000원대 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제법 꼭지에서 내렸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뭐 10만 원대. 그러니까 뭐 2년 전 대비해서 거의 뭐 10배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 종목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쪽 아니면 AI 시장의 추가적인 성장 이런 거를 기대한다 하더라도 이게 많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주가가 낮지 않은 한미 반도체를 꼭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아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기 바닥에서 상담이 왔었을 때도 저는 위쪽으로 좀 들어 올려지고 한 번에 좀 반응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줄여가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렸는데 그때 그 분이 뭐 다시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의견은 좀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반도체 쪽의 분위기는 일단은 미 증시 안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돌려져야 우리 증시 안에서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심리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오늘 이제 뭐 장 막판까지 이렇게 밀리는 그림들은 아니어가지고 뭐 과하게 뭐 더 떨어지거나 뭐 추가 낙폭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다시 내려와서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보여줬던 이런 추가 반등을 기다려 보는 게 좋겠죠. 다만
이제 뭐 심리적인 아니면은 뭐 주가의 추세가 깨져서 매도 물량들이 갑자기 출회가 많이 될 수 있을 만한 심리적인 위치가 저는 95,000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95,000원이 이탈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기술적으로 받아주는 매물대라던가 뭐 이평선 아니면 뭐 전 저점을 본다 하더라도 구간이 뭐 7만 원대까지 열려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저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95,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는 뭐 지난번 움직임 안에서도 매수가까지는 뭐 탈환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되, 그 다음에 목표가를 조금 더 올린다 하더라도 한 11만 6천 원 요 정도 선에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다른 쪽 반도체를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섹터 자체가 최근에 큰 관심을 받았던 만큼 지금은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미 반도체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한번 튀어서 올라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비중 줄여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목표가는 11만 6천 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종가 기준으로 9만 5천 원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실시간 상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 꼭 연락 한 통 남겨주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알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 주셨고 매수가는 3,825원 그리고 보유 비중 5%십니다. 3거래일에 하락세를 딛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2.14% 상승하면서 종가는 3,820원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최근 종가 기준으로 봐보면 주로 3,000원 후반, 4,000원 초반 이쪽 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이 종목? 글쎄요, 다산 네트워크스의 뭐 기업 가치 측면에서 전망을 보면은 저는 뭐 당장 개선될 만한 내용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뭐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과거에는 이제 5G 이슈로 있었고 이제는 뭐 6G의 유행이 돌아오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뭐 기대할 만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2024년도에도 통신 장비가 부각을 받았었던 이벤트가 뭐 6G 느낌으로는 딱 한 번 있었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지 그래서 2024년도 처음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점검을 시설 점검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신 장비 6G 쪽을 좀 점검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도 그냥 짧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5G가 상용화된 이후부터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그렇고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으로 일어나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 화면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다산 네트워크스의 재무제표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부터 적자는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은 뭐 이제 전환점이 크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가치 평가로서 굉장히 좀 뭐 저평가되어 있고 이번에 굉장히 빠른 재무 구조의 개선이 나올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다소 그렇고, 아니면 이제 요거를 재료라든가 테마성 종목들로 이제 봐야 되는데 통신 장비 쪽이 최근에 좀 붙으면서 반응이 나왔었던 거는 그 이제 뭐라 그러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흥행을 좀 했었을 때 그럼 이게 뭐 초전도체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신 장비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살짝 반응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그쪽 테마들 양자 컴퓨팅도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부각을 받았는데 시장에서는 뭐 재건 이슈들이 뭐 아직까지는 뭐 뉴스로는 노출이 되고 있으나 보통 재건주들 대장 종목들을 보면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차익 매도들이 조금 더 빠지는 느낌들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뭔가 아직까지는 그게 큰 메리트를 저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도 뭐 최근 위치에서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고 비중도 이제 좀 짧게 들어간 거 보니까 저는 좀 단기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 그냥 뭐 입질 정도를 찔러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관점에서 차트로 이제 해석을 했었을 때는
오늘 뭐 이제 뭐 외국인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양봉 전환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뭐 지난번 이런 파동 같은 이런 이제 변곡점을 기대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시면서 뭐 최대 넓게 봐도 4,200원 이하 아니면 이제 뭐 조금 좀 타이트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4,000원 부근 이런 이제 좀 짧은 수익을 노리시는 정도로 저는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만약에 대밀린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도 3,65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뭐 대부분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을 건데 그만큼 많이 빠진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뭐 더 빠질 공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만큼 올라갈 공간도 나중에 이제 뭐 이쪽이 이제 시세를 받을 만한 뭐 재료라든가 정책적인 이슈들 아니면 뭐 6G의 흥행이 기대될 만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만큼 올라갈 공간들도 저는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중기 추세라던가 장기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돌려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확인하고 재접근을 해도 저는 뭐 그때 이제 뭐 지금보단 단가가 조금 높아진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좀 단기적인 구간들을 좀 목표로 해서 하셔서 기술적인 뭐 반등 요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나중에 이제 4,000원 위쪽으로 종가가 지속적으로 좀 머무르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안착하는 그림들이 기술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차라리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알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당장 좋아질 재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4,000원 구간에서는 수익 한번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650원 손절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지금도 받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걱정거리들도 해결하시고 커피 한 잔도 가져가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진에어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12,68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십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연락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장 내내 상승과 하락 반복하다가 결국 0.3% 오르면서 장 마쳤고요. 종가는 1,080원에 형성했네요. 작년 11월 27일에 12,190원 이 구간 터치한 이후로 주가는 쭉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9,000원, 10,000원 이 구간에서 주로 움직이고 있네요. 아마 지금 흐름이 꽤나 답답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종목 상담을 세 종목째 진행을 하는데 네. 뭔가 좀 기분 좋은 답변을 계속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기다리시는 입장 안에서 뭐 당장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제 매수가 탈환이라던가 낙폭 축소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신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가 저는 좀 계속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의 이제 투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권장을 드리고 제가 뭐 진에어랑 더불어서 뭐 이제 LCC 이제 뭐 그 소형 항공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던 시기가 2024년도 1월이 막 넘어갈 때 이때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 항공 수요가 역대급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뭔가 이제 좀 나오지 못했었던 그런 보복 소비 심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행으로도 표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2024년도에는 실적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기도 했었고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주가에는 반영이 짧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도 하반기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또 급락의 폭락을 막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항공주들도 전망은 2024년도에 굉장히 좀 좋았지만 시장에서는 좀 소외가 돼버린 그런 느낌이 지금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뭐 항공 수요라던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2025년도가 넘어오면서 좀 많이 소진이 되고 좀 줄어든 느낌이 돼버렸고 뭐 안타까운 뭐 최근에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단기적으로도 이제 주가에 또 반영이 되기도 했었죠. 이번에 또 무한 참사 이슈가 좀 있으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중국 안에서는 한한령 해제 쪽으로 좀 뉴스들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1순위 화장품, 뭐 그다음에 2순위 이제 뭐 여행주들이라던가 항공주들 아니면 이제 면세점 이런 느낌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인 수혜 쪽을 엔터주라던가 이제 드라마 제작사 요쪽으로 이제 좀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도 뭐 요즘에는 반영이 되고 있긴 하나 요즘에는 중국보다는 북미 시장 쪽에 이제 그 활약들이 더 두드러지다 보니까 약간 좀 전통적인 그런 중국 소비주들의 강세가 한한령 해제 안에서도 부각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이제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이제 항공주들, 여행주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마찬가지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뭐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뭔가 이제 호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뭐 또 LCC 관련된 종목들을 뭐 들어 올려주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TA 항공의 이제 뭐 합병 인수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따라가는 그림이라던가 이런 이벤트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뭐 재료가 소진이 많이 된 듯하죠. 그래서 아직은 뭔가 주가가 그렇다고 막 더 나빠지고 그다음에 뭐 급락이 나올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게 반등까지는 뭔가 좀 더 강력한 재료라던가 시장에 뭐 좀 획기적인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 노출이 될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뭐 많이 빠졌어요. 2024년도에도 반등하다가 다시 대밀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만들어 놨었던 저점 구간들을 뭐 여전히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2024년도에는 시장이 그만큼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 반응이 나오긴 하나 지금은 그때 이제 시장의 최저점에서 만들어졌었던 저점을 최근에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뭐 많이 빠져서 바닥을 다지고 있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눈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과거의 전고점에서 약간 올려놓고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그다음에 진폭을 줄여서 세 번 두드리고 네 번 두드리고 이거는 위쪽으로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기술적인 차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차트를 거꾸로 다시 뒤집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방향이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돌파해서 올라온 위치는 아니고 아래쪽으로 이탈에 대한 우려감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하방을 계속 이제 좀 건드려보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시그널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뭐 수익 나오고 하면은 뭐 한 방에 다 매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나눠서 좀 줄여가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추매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를 좀 삼가시고 기회가 되면 조금씩 좀 줄여가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전저점들이 계속 한 곳을 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가 대략 9,450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받쳐주는 구간들이 없다 보니까 이탈이 되면은 낙폭이 조금 더 좀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9,45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권장드리는 방법은 조금씩 좀 줄여가자. 그리고 지금 제시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만들 수 있는 11,000원 구간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항공이나 면세 이쪽으로의 반응은 사실 미미합니다. 진에어도 반등을 위한 재료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당장 그런 재료가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고 있죠. 추가 매수는 따로 추천 안 해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덜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로는 11,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로는 9,450원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다음으로 이어서 유튜브 채팅 하나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코아로마트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셨고요. 매수가는 23,350원 그리고 비중 14%시네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연락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장중에 사실 4% 넘게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그래도 이 하락폭 조금은 줄여내면서 2.94% 밀려났네요. 오늘 종가는 28,100원인데요. 시청자님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관점이라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 더 가져가 볼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나올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신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전문가님 또 간만에 수익 상담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드릴까요? 네, 뭐 원전주에 대해서는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좀 권장을 드리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좀 묵직하게 천천히 멀리 보고 가져가세요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뭐 같이 제시드렸던 중소형주들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워낙 더 빠르게 혼자 잘 가버려가지고 약간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른 종목들보다도 뭐 실질적인 이제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시장의 확대, 성장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월 달 들어서 보여준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기가 이제 대장주임을 확실히 좀 어필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 증시 안에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뭐 대형주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좀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대장주인데 그 종목이 중소형주처럼 분위기가 이제 들어오면은 계속 이어져지는 그런 효과들도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저는 매수로도 관점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최근엔 좀 오름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들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뭐 지속적으로 조금 더 좀 욕심을 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취향과 입맛에 따라서 뭐 일부 분할 매도만 툭툭툭툭 조금씩 좀 던져주면서 수익이 날 때는 가져가 보시면 뭐 부담은 전혀 없겠죠.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같이 놓고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봉 차트를 좀 먼저 보면은 최근에 반응들이 좀 나와서 좀 많이 올라간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월봉 차트로 열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횡보도 했었고 오랜 기간 동안 또 가격 조정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새로운 이슈를 받으면서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이런 매물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전고점 돌파 이런 것들을 월봉 차트에서 보여주고 저는 이제 뚜껑이 막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조선주를 이제 그 집착을 했었을 때도 월봉의 이런 타점들을 보고 안내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많은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비슷한 관점 안에서 원전주들도 앞으로 좀 추가적인 수급 개선을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AI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성장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좀 부족한 에너지난들을 어디서 충족을 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원전 말고는 지금 당장은 답이 없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에너지가 부족을 해서 AI를 이제 뭐 좀 내려놓을 것인가? 또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원전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안에서도 키워드를 찾는다고 하면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미국과의 이제 원전 협력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뭐 3월 달에는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한 번 더 반응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멀리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굳이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월봉 차트 보면서 일단은 뭐 35,000원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좀 묵직하게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보면서 조금 더 욕심 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오를 때마다 일부 분할 매도만 진행해 가면서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1차적인 목표가로는 35,0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주셨고요. 매수가는 딱 6만 원이시네요. 보유 비중은 37% 보내주셨고요. 분석 좀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2차 전지 오늘 시작에서 좋았고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다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는 2.08% 오르면서 68,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에코프로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지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는 지금 오늘도 뭐 이제 주인공이 됐었고 그다음에 한번 분위기가 오면은 굉장히 좀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노려서 뭐 매수도 굉장히 낮게 잘 들어가셨는데 수익이 나올 때는 그래도 좀 챙기면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2차 전지가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흐름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과거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52주 신저가를 쓰게 했었던
악재에 대한 내용들은 뭐 정확하게 해소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뭐 트럼프 관련된 관세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전기차 캐즘에 의한 뭐 실적 개선 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3월 달에 그 배터리 행사 일정이 있는 상황이고 작년 이맘때쯤에는 같은 행사 작년의 행사 안에서도 배터리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좀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좀 약간 재료적인 느낌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저의 의견은 배터리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보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 이거를 이제 2023년도 그때 이제 엄청난 흥행을 기록을 했었던 배터리를 기억을 하면서 아니면 전반적인 뭐 대세의 바닥이 잡혔고 긴 추세의 바닥이 정확하게 잡혔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좀 채워져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저는 많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그 일정에 이제 3월 초에 있는 일정에 맞춰서 반응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 챙겨가시는 매매를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뭐 조정 나오면은 뭐 다시 좀 채워가면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매매를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놓고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기술적으로 좀 심플하게 풀어볼게요. 이 에코프로가 2024년도 뭐 3월 달에도 그랬고요. 4월 달, 뭐 5, 6, 7월 달 뭐 계속해서 돌파를 하려다가 좀 대밀리는 아쉬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정직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 안에서도 1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부딪혔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돌파가 나오지 않고 아래쪽에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기술적인 위치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대략 한 72,500원에서 뭐 73,000원 사이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하고 이제 익절을 하는 그런 위치를 73,000원 좀 아래쪽으로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잔량을 가지고 뭐 욕심을 더 내고 가져가느냐 마느냐는 과거에 이제 뭐 저항 구간들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의미가 있는 기술적인 위치니까 여기 돌파가 나오면은 힘을 한번 더 붙여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남겨놓으면서 조금씩 뭐 이제 줄여가고 분할 매도하면서 가져가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좀 잘 안 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는 좋고 오늘 당장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뭐 그 배터리 일정이 뭐 좀 끝나기 전에 아니면 시작되기 전에 반응들을 좀 기대하면서 짧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 수익을 줄 땐 좀 챙기면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낮은 자리에서 잘 들어가셨으니까 뭐 매수가 위쪽에서 익절가 잘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뭐 좀 수월하게 수익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익이 나오면 조금씩이라도 확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73,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